집중호우로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68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3명이 숨지고 주택 471개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폭탄 수준의 비가 내리면서 전복 양식장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염분이 낮아져 전복 폐사가 이어졌습니다. 진도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 피해액은 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경지 5천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축사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주택 매몰로 주민 1명이 숨진 광양 경사지 붕괴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경찰과 자문단은 비탈면에서 채취한 토사로 실험을 하는 등 정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늦어진 장마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바다로 빠지면서 연분이 낮아져 전복 양식어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민들은 4년 이상 기른 전복이 모두 죽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마량항 인근의 한 양식장. 어민들이 시름에 잠긴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계속된 장마로 강진에 5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전복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꽉 붙어 있어야 할 전복이 이렇게 손으로 떼도 쉽게 떼질 정도로 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곳 한 칸에 500마리 이상의 전복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모두 폐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동안 키운 전복을 모두 버려야 할 처지에 놓인 어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집중호우나 홍수는 태풍과 달리 재해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멸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국가에서 좀 서둘러서 어떻게 우리 어민들을 좀 살게끔 해줘야지. 이게 전복이라는 것은 농사하고 틀려서 3년, 4년을 바다에서 길러서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종자부터 시작해서 성패까지 다 몰살을 당해버렸으니 올해 종자를 넣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출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3년, 4년 동안 우리 어민들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야. 강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근 댐 방류로 인해 바닷물 염도가 떨어져 전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빗물에 흙이 섞여 전복의 호흡을 방해해 폐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액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진 지형을 보면 바지 형태다 보니까 모든 민물이 다 이쪽 마량항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다 보니까 모든 물이 오다 보니까 담수가 5ppm부터 15ppm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실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폐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폐사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마량 지역 31개 농가가 40헥타르에서 2261만 마리의 전복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복 폐사와 함께 농경지 1000헥타르와 주택 17곳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강진군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액 6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지난 5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해남 현산 533mm를 최고로 평균 231.8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322억 원과 사유시설 360억 원 등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만도 68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진군이 2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군이 258억 원, 진도군 81억 원, 장흥군 40억 원 등입니다. 집중호우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 495세대 839명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침수는 도내 11개 지역에서 471동에 달했습니다. 또 재해 위험 등으로 33세대 30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벼와 논 24,7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으며 밭작물은 173.9헥타르, 과수는 8헥타르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축사는 10개 시군 122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6개 시군 14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한우 등 21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우로 민물이 해안가까지 덮치면서 3개 시군의 29개의 어가도 피해를 봤습니다.
도로의 낙석과 토사 유실이 69건, 소하천 유실 등 도로와 하천 피해도 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수지 제방과 양배수장 등 농업 기반 시설이 유실되거나 침수된 곳도 29곳에 달했습니다. 주택 매몰로 주민 한 명이 숨진 광양 경사지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남경찰은 9일 오전 토목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과 함께 현장을 찾아 비탈면 방수포를 걷어낸 뒤 지형을 확인하고 토사의 일부를 채취했습니다. 전남경찰과 자문단은 채취한 토사로 실험을 하는 등 정밀 조사를 거쳐 어느 집안이 약해져 붕괴가 일어났는지 등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6일 오전 광양 진상면의 한 마을에서는 경사지가 무너지면서 주택 등 건물 5채를 덮쳤고 이 사고로 80대 노인 1명이 숨졌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진도에서는 94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도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평균 400mm 넘게 폭우가 쏟아져 주택 240여 곳과 차량 120여 대, 농경지 5천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으며 전복 양식장과 축사도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도군은 예비비 2억 1천만 원을 들여 응급 복구에 나섰지만 예산이 열악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인력 지원과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전제품 회사 3곳의 협조를 얻어 전북 익산시 매일시장 주차장과 전남 진도군 조금시장 일대에서 합동 무상수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상수리소는 16일까지 운영되며 일요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운 요즘 대규모 할인 행사죠.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도 동행 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출연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싱싱한 완도 전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TV를 통해 판매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일일 쇼호스트가 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송 출연에 대한 어색함도 잠시, 노릇노릇한 전복구이를 맛보며 흥이 돋습니다. 쫄깃쫄깃. 네, 전복이 정말 쫄깃하고 신선하고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하루 3시간 3회에 걸쳐 실시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에서 상품 소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역 케이블 TV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지역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께서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홈쇼핑 채널에 입점하기 어려운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미가 더 큽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시민들을 연결하는, 지역민들을 연결하는 우리 동네 당근마켓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행 세일 기간 동안 편성된 라이브 커머스는 총 169회, 누적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력을 봤더니 7월 11일이 초복입니다. 10일 간격으로 중복과 말복이 찾아오는데요. 한자 복자에는 사람 인과 개 견자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우리는 보양식을 먹으며 건강을 챙기곤 했는데요. 중국 진나라 덕공 2년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낸 게 복날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음식 배달 앱에서 개고기 논란이 일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개고기 판매 식당이 배달 앱에 입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날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입점 정황을 확인하고 앱 운영회사에 식당과 메뉴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고기 식당이 입점을 한다 해도 배달앱은 통신 판매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조치가 됐는지 현재는 앱에서 게장국, 보신탕 등을 검색해봐도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식품 원료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10여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개고기는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개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식문화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체 처벌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명쾌하게 판가름할 수 없다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4가구 중에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안군이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군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민선 7기 3주년 성과 보고회에서 지난 3년은 지방행정의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지역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버스 완전 공영제와 여객선 야간 운항을 도입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1도 1뮤지엄 사업과 사계절 꽃 피는 섬을 조성해 섬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 군수는 신안군의 주요 시책이 결국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공유제를 통해 다양한 귀촌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 의회의 마지막 윤리특별위원장에 윤명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장흥 출신의 윤명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흥 지역구인 곽태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모두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인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이 오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제32회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지원단장에 내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 규모는 선수 200여 명과 임원 100여 명 등 300여 명인데요. 이 중 전남에서는 복싱과 육상, 핸드볼 등 12개 종목 32명이 참여합니다. 선수단 지원단장을 맡은 김재무 회장은 대한민국 선수단 지원단장으로 선임돼 영광이며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선수단을 면밀히 챙겨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주홍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황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서와 공모해 선거구민에게 7,700여만 원을 제공하거나 식사와 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한 증거가 없어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기부 행위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